자리가 불편하지도 않았고 편하고 즐거웠어. 근데 이 사람이 매력까지 있어. 이 사람의 더 다른 면을 알고 싶어 라는 궁금증을 자극했기 때문에 애프터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개팅에 나가서 100% 애프터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연애가 우리 삶에 되게 많이 중요하죠. 근데 사실 30대 정도 되면은 연애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직장인들은 출근하고 일하고 운동하고 뭐 이 정도, 아니면 기껏해야 동호회 한두 개 정도? 그래서 대부분 소개팅으로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저도 구애 활동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구애 활동 진짜 짜증나요. 너무 힘들고 짜증나지만 내가 그런 고통을 감냈을 때 좋은 배우자나 좋은 연인을 만날 수 있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소개팅 진짜 많이 해봤는데, 다년간의 소개팅 경험으로 쌓은 저의 노하우를 대방출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카톡 프사 설정이에요. 이 카톡 프사를 굉장히 예쁜 거, 제일 잘 나온 걸로 해라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 실물보다 못 나온 거를 하는 거예요. 소개팅 만남이라는 거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주기적으로 오랜 시간 보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루트보다는 좀 외적으로 평가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카톡 프사를 실물보다 못 나온 걸로 하느냐? 왜냐면 첫 만남에서 카톡 프사보다 더 괜찮다 아니다로 이 호감도가 굉장히 많이 크게 갈리거든요. 소개 처음에 받을 때 다들 똑같잖아요. 카톡 프사로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 예상하시고 나가실 텐데, 생각보다 실물이 너무 별로예요. 뭐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너무 별로면은 확 그 호감도가 떨어지는 거죠. 카톡 프사보다 실물이 더 괜찮은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호감도가 상승하기도 하고 반전 매력으로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카톡 프사를 나의 최상의 상태로 제일 잘 나온 사진들로 짜집기 해서 넣어놓는 게 아니라 실물보다는 조금 못 나온 사진들로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여자분들 중에서 카톡 프사 엄청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막 50 몇 개, 60 몇 개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좀 많은 편이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약간 관종 같은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카톡 프사를 뭐 한 3, 4개로 그냥 소개팅 받았을 당시에는 조금 줄여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여자분들 중에서 카톡 프사에 되게 비싼 호텔 간 거, 뭐 비싼 가방 이런 거 올려놓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게 마치 나는 이런 고급진 취향을 가진 여자야 라는 뉘앙스를 풍기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단순 연애를 원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특히나 30대들한테는 더 그렇죠. 우리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남자를 소개받았는데 그분 프사에 명품, 메이커, 막 차, 비싼 자동차 이런 것들로 막 프사를 엄청 도배를 해놨어요. 근데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사람 돈 많구나 이런 느낌이 드세요? 좀 허세스러운 거 아니야? 라는 염려가 먼저 들죠. 반대로 남자들이 보기에 여자들도 그렇거든요. 만약에 배우자로 만날 사람을 찾는 30대의 연애라면 이 사람이 배우자로서 검소함을 가지고 있는지 알뜰한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기 때문에 누가 사치스러운 사람을 좋아해요.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카톡을 도배를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마치 나는 요 정도 재력을 원하니까 이 정도 이상 되는 사람 아니면은 나에게 오지 마 라는 메시지로 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경우에 대부분 남자들이 조금 재수없어 해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사진들은 조금 잠깐 없애주시고, 내 실물보다 실물을 담지 못한 조금은 못난 사진을 일부러 세팅을 한 3, 4가지로 세팅을 해서 딱 첫 만남에 그 첫인상으로 나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생각보다 괜찮네? 생각보다 예쁘네? 멋있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사진들로 세팅을 해주세요. 근데 저는 외모가 그렇게 잘나지 않아서 어떻게든 최대한 좋은 모습으로 끌어올려서 소개팅 건수라도 높여야 되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외모로 커트당할 거면 차라리 애초에 그냥 프사에서 커트당하는 게 나은 거죠. 그러니까 소개팅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그 하루 밥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내가 연인으로 발전하기 위함인데, 발전이 안 될 거면 사실 서로 시간 낭비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라 입니다. 나 소개팅 건수가 들어왔어요. 아싸, 오늘 소개팅이다, 너무 신난다, 이런 분들 잘 없잖아요. 이 막 모르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나를 팔아야 되고 막 이 사람에 대해 알아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지겹단 말이에요. 그 막 소개하는 것도 다 거기서 거기고, 직업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형제가 어떻게 돼요? 회사보다 별로면 뭐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마치 나는 이런 고급진 취향을 가진 여자라는 소개팅 나가기 직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라는 기대감보다는 어색한 자리에 나가서 그 자리를 버텨내야 하는 그 약간 압박감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되게 불편하던데 그 압박감을 마음 한켠에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듯이 남자들도 똑같이 그렇겠죠? 근데 그 분위기를 되게 그냥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거 있죠. 무슨 일 하세요? 형제가 어떻게 되죠? 뭐 일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반대로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 들으면 좋으세요? 이게 약간 선 같은 느낌이고 좀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내 형제를
네가 알아서 뭐 할 건데. 그 얘기가 뚝뚝 끊긴단 말이에요. 소재거리도 재미가 없고 참신하지도 않고. 그런 주제보다는 차라리 공통의 관심사를 찾는 거예요. 취미라던가 관심사라던가 요새 하고 있는 거, 그냥 일 외적으로 하고 있는 거, 일에 대한 공통점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여행에 대한 거나 운동에 대한 거나 이 공통적인 주제를 찾아내고 그거에 대한 나의 생각을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어색한 첫 만남에는 내가 이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내가 굳이 주도하지 않았는데도 여자 쪽에서 공통적인 주제를 찾아내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막 얘기하고 주제거리를 끊임없이 막 풀어놔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편해지고 남자 쪽에서도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저는 해외여행을 너무 좋아하는데 1년에 뭐 몇 번씩 해외여행을 간다. 작년에 스페인을 갔었는데 거기서 소매치기를 당했다. 첫 번째 소매치기 범을 잡았는데 두 번째 소매치기 범을 놓쳤다. 그래서 나랑 같이 하는 이 소개팅 자리가 불편하다는 인식을 없애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약간 마이너스 요소를 없앴다고 치면은 세 번째는 이거 진짜 많이 중요한 꿀팁이거든요. 저만 알고 있었던 되게 비싼 정보인데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뭐냐면 반전 이미지 만들기예요. 사람들이 나를 떠올렸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예상되는 이미지가 있어요. 혹시 사람들이 보는 나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주위 사람들한테 나에 대한 첫인상이 어때? 라고 한 5명 정도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공통적인 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뭐 카톡 대화나 프사나 분위기, 내가 풍기는 분위기로 상대방도 예상하고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반전 이미지를 하나 심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 좀 밝다, 긍정적이다, 되게 해맑다 이런 소리들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소개팅에 나가서 약간 진중해 보이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거나 내가 그런 취미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많이 써먹었던 수법 중에 하나는 제가 속독 공부를 했어요. 단시간 안에 책을 한 권을 빠르게 읽고 정보를 빠르게 캐치하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회사에서 일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 빠르게 책을 많이 읽어나갈 수 있겠다. 제가 원래 관심이 있어서 공부한 거긴 한데 뭐 속인 건 아니에요. 안 하고 있는 걸 했다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속독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은 막 철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되게 사람들이 신기해요. 약간 병맛인데 좀 독특하고 근데 좀 궁금하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내 이미지가 약간 차분하고 좀 지적이고 좀 조용한 이미지다. 그러면 아, 저 취미로 복싱해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소개팅에서는 되게 단타로 매력을 빠르게 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이 사람의 궁금증을 자극해야 돼요. 그 전략의 하나로서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반전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 네, 그래서 3가지 설명드렸죠. 첫 번째로 카톡 프사 설정하기, 두 번째로 편한 이미지 만들어주기, 세 번째로 반전 매력 만들기. 사실 이 3가지만 해도 거의 커트당할 확률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소개팅은 외모로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쨌건 내가 첫 만남에 호감을 조금 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랑 같이 있는 게 편해요. 그냥 즐거워요. 대화 자체가 불편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근데 이 사람이 조금 매력 있네? 나 이 사람이 좀 궁금해. 이 사람의 더 다른 면을 알고 싶어 라는 궁금증을 자극했기 때문에 애프터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불편하지도 않았고 편하고 즐거웠어. 근데 이 사람이 매력까지 있어. 이 3가지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추가로 말씀드릴 팁은 이거는 사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약간 내가 마음이 있는 경우에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쓰기에는 좀 그렇고 한 2-3번째 만남에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너랑 나랑 이미 썸 타고 있잖아 이런 식의 뉘앙스를 살짝씩 풍겨주는 거예요. 썸남 썸녀들이 하는 그런 대화법이나 관심 표현들 있죠.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금씩 흘려주는 거죠. 연인들이 갈 만한 카페나 그런 장소로 간다거나 나도 너한테 호감이 있어 라는 것을 약간 은연중에 느끼게끔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상대방이 말하고 있을 때 그거를 내가 막 엄청 경청하면서 맞장구를 막 엄청 쳐주는 거예요. 남자들은 또 리액션 강한 여자한테 되게 약하잖아요. 그리고 내 얘기를 경청하고 있다는 거는 그게 결국에는 호감의 표시겠죠. 20대에는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30대 남자분들도 이미 연애를 할 만큼 해봤고 다 그런 감정이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나의 감정을 투자했을 때 그만큼 아웃풋이 나오지 않을 상대한테는 굳이 그렇게 투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노력 대비 뭔가 성과가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빠르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최종 정리 드리면은 첫 번째 카톡 프사 설정으로 첫 인상에 호감을 사는 거. 두 번째로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나를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거. 세 번째로 반전 매력을 보여서 나에 대해 궁금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네 번째로 마치 나도 너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네, 오늘은 소개팅에서 100% 성공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의 꿀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